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살을 빼고 난 뒤에 그것들 연구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다이어트에 관련된 거 굶고 빼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먹으면서 빼고 그걸 연구 유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책의 비밀입니다. 저자 하비 다이아몬드는 실제로 이제 그 다이어트 대가, 자연위생학의 대가 젠슨 씨를 만나서 배우게 되고 박사학위를 따게 되고 다이아몬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22kg 감량 후에 지속적으로 유지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눈에 띄게 에너지 변화, 정신 향상된 느낌이 이제 다이어트를 한 뒤에 나타난 현상이고, 60세를 넘겼지만 현재 이제 25살 때부터 훨씬 건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자연유생학, 아까 얘기했던 기능의학 그런 것들에 관련해서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몸은 스스로 알아서 치유한다라고 여기서 모토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과체중, 통증,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자연 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태어나면서 체질 조절 장치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무너지거나 패스트푸드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정크푸드 그런 것들이 몸을 망가뜨린다라고 하고 있고, 몸에 집어넣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한테 약을 이렇게 처방하기보다는 음식을 잘 조절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고, 먹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원위원회가 조사 발표한 것던 게 이제 식사로 대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생물학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미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 중에 어떤 것도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비만이 없습니다. 야생동물한테는 왜 비만이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야생동물한테 배우는 그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야생동물은 음식을 끓여 먹지 않고요. 음식이 목구멍까지 차도록 먹지도 않는다. 그래서 당뇨, 고혈압 이런 게 없고 비만으로 고생하는 게 바로 인간만 그렇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끊임없이 새로운 다이어트 프로그램들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해봤지만 그것들이 잘 이렇게 실효성 그리고 이제 유지가 안 되는 이유는 굶으면서 하는 거, 엄격하게 음식을 통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배고프게 하는 거는 해답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적절한 식사를 통해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되고, 진정한 다이어트, 자신의 몸을 살리는 행위다. 그리고 다이어트가 단순히 살을 빼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독소 그리고 지방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기존 다이어트 실패 원인이 바로 배고픔, 그것 때문에 이제 끝나고 나면 뭘 먹어야지 그런 생각 때문에 나중에 이제 다이어트가 딱 끝나고 나면 폭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요요 현상이고, 영구적인 방법 과연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에서 핵심적인 거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 처리 식재 주기가 그 8시간 주기고 세 가지가 있는데 12시부터 오전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때 이제 소화시키는 주기고, 저녁 8시, 새벽 4시까지가 흡수 및 사용하는 시간, 영양분을 이제 분비하는 시간이고, 새벽 4시부터 12시까지는 배출 주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막 배부르게 황제처럼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러면 영양 과잉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점심 때 관련된 것들이 이제 배출 주기인데, 그 소화시키는 주기인데 점심부터 8시 이후에 뭐 우리가 회식을 한다라고 하면 그게 또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식 8시 전에 다 끝내면 좋고요. 8시 이후에는 물 정도만 먹고 이제 몸에 보내는 영양소를 보내는 주기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될 수 있으면 충분한 휴식이나 수면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 늦게 먹으면 지방이 쌓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주기를 따라주는 게 건강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비만, 몸에 이제 독소가 많이 쌓이는데 신진대사, 남은 찌꺼기 관련된 것들이 이제 지방으로 쌓인다라는 거. 지방이 불필요하냐? 그러진 않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영양소가 부족하면 지방을 태워서 또 영양소를 쓰기 때문에 적당히 지방을 만들어 두는 것도 중요하고,
체내에 독소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면 날씬하고 건강한 몸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섭취 주기, 동화 주기, 배출 주기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고, 특히 이제 수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아침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 과일을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는 채소 이런 것들을 먹으면 된다라고 하고, 과일을 에너지원으로 많이 쓰는데 에너지원 효소, 실제적으로 그 아침에 식사를 먹게 되면 탄수화물이 분해되는 시간이 약 3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점심시간에 겨우 분해했더니 다시 또 먹는다라는 거. 그래서 오전에는 과일식, 뇌는 당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에 관련된 거, 과일에 있는 거, 채소에 있는 것들을 먹어주면 좋고, 에너지 전환 효율이 90%나 된다라는 거. 과일이나 야채는 거의 다 흡수가 되고, 쌀 70%, 고기는 30%밖에 영양이 흡수가 안 된다는 거. 특히 단백질 보충해서 고기를 많이 먹는다. 30% 이외에는 흡수가 안 된다라는 거. 과일 몇 분 만에 소화가 다 될까요? 30분이면 해결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과일을 당을 먹어서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 거는 바로 과일이라는 거. 언제 어떻게 먹을 것인가 섞어서 먹지 말라고 합니다. 특히 섞어서 먹는 거 가장 안 좋은 게 바로 뷔페. 소화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하고요. 소화가 지연되는 이유가 바로 문제가 된다라는 거. 특히 고기를 먹으면 8시간 정도 소화 시간이 필요한데 섞어 먹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 단백질 과잉 섭취 주의해야 되고, 단백질 소화 배출 과정이 가장 복잡하고 독성 노폐물이 많이 쌓인다라는 거. 특히 고기를 먹은 다음날 화장실에 가보면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이유가 바로 체내에 독소도 많이 쌓이고 실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고기 먹었을 때 더부룩한 포만감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야채, 과일, 정제하지 않은 곡물 그런 것들, 그리고 견과류 오메가3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먹어줘야 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거 그런 것들을 많이 먹어주라고 하는데 과일, 야채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긍정적인 생각이 다이어트 이제 성공적인 것들을 이끄는데, 날씬하고 활력적이 되면은 일단 생기가 있고요. 또 우리 세포, 우리 몸의 이제 우리 생각의 지시에 따르기 때문에 늘 긍정적인 생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딘 오니시라고 해서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가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의식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긍정적이고 난 다이어트 되고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생활하는 것들이 훨씬 이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자 77%가 바로 이제 그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했고, 다이어트 단순히 살을 빼는 행위가 아니라 몸을 살리는 행위라는 거. 음식을 올바로 먹고 다이어트 궁극적인 목적, 그건 바로 건강한 신체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책 읽어보고 그대로 실천을 하게 되면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건강 그리고 행복을 함께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